안녕하세요. 한동안 죽은 입에도 대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프면 죽을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 3년간 아무리 아파도 꼴도 보기 싫어서 죽은 쳐다도 보지 않았답니다. 제가 죄 없는 죽을 그렇게까지 싫어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전 남편인데요. 사연이 너무 좀스러워서 차마 다른 사람들에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고작 그런 일로 남편이란 인간과 사내 만에 싸워댔던 일이 창피해서요. 그래도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사연 튜브에 남아 제 이야기를 말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17살, 남동생이 16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원인 제공자는 아빠였죠. 아빠라는 인간은 가족을 두고 이기적이게도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 바람 상대가 누구인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심지어 엄마는 그 사실을 그 친구의 남편분을 통해 알게 되셨죠. 결국 엄만 그 일로 아빠를 쫓아냈고 아빠와 그 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아내셨어요. 그 친구 또한 이혼을 당한 뒤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재혼을 하더군요. 하지만 소문이 쫙 퍼진 동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다가 지방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리더라고요. 얘들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안 무너져. 그런 연놈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한 너희가 있으니까. 엄마, 걱정 마세요. 저랑 태훈이가 언제까지나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언제까지나 커 보일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그때 새삼 많이 작아지셨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그때 엄마에게 지키만 받던 아이에서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 자식이 되었죠. 그 뒤 우린 엄마 셋이서 전보다 훨씬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막창을 좀 구워봤는데 맛 좀 봐주라. 이건 양념 버전.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뒤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시장에 막창집을 차리셨습니다. 이혼을 계기로 엄마는 새로운 인생의 국면에 접어드신 거죠. 엄만 열심히 막창 맛을 연구하셨어요. 덕분에 저와 동생은 한동안 막창 특유의 누린내가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막창을 먹어야 했는데 그때여 그만 먹고 싶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온 미각을 살려 엄마에게 맛 평가를 드렸죠. 그렇게라도 엄마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엄마의 갖은 노력 덕분에 막창 맛은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고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손님들도 꽤나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막창집을 자리 잡게 한 엄마 덕에 저와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뒤 번듯한 직장에 취업도 하니 엄마는 울먹이면서 우리에게 이러시더군요.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준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괜히 눈물이 나는구나. 화정아, 태훈아, 너희들 아빠가 엄마한테 큰 상처 줬을 때 사실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처럼 아팠단다. 그때 너희들이 날 든든히 지켜주고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엄만 이렇게 잘 버텨오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잘 자라줘서 또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사랑한다 얘들아. 저와 동생이 한 거라곤 그저 엄마 옆에 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마께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는 엄마에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엄마께 살면서 더더욱 효도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부모님이 이혼 후 아빠라는 사람과 영영 인연이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아빠는 우리를 찾아왔었어요. 그건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제가 26살 때였죠. 누나, 치킨 하나 보다. 벌써? 아직 엄마도 집에 안 오셨는데 좀 일찍 왔네? 어느 날 저녁 동생과 저는 치킨을 시킨 뒤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감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긴 후
엄마가 집에 도착하실 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초인종이 울리자 동생과 저는 신이 나서 달려가 아무런 의심 없이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아주 뻔뻔한 굴청객이더라고요. 화정아, 태훈아, 잘 있었니? 얘 아빠 안 보고 싶었어? 그 사람은 바로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우리를 부르던 아빠였습니다. 하도 당황하고 황당해서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니 아빠는 은근슬쩍 우리 사이를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더군요. 그제야 먼저 정신을 차린 저는 그런 아빠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아이쿠, 야 김하정, 아빠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나 아빠야말로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 이사 온 지가 언젠데 여긴 어떻게 알고 왜 찾아왔어요? 아빠가 무슨 염치로요? 아빠 이혼했다. 아유, 살아보니까 그 옆편의 승질이 얼마나 더럽던지 새삼 너희들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더라고. 역시 내가 있을 곳은 너희들 엄마 옆이다 싶어서 이렇게 겨우 이 집을 알아놔서 돌아왔어. 한 분 가족은 영원한 가족 아니겠니? 아빤 고작 9년 만에 그 여자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혼자 어디 가서 조용히 살 것이지 대체 무슨 염치로 이 집을 찾아왔답니까? 열이 받은 건 동생도 마찬가지였는지 동생은 아빠의 손에서 짐가방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아파트 5층이었는데 복도로 달려가 창밖으로 그 가방을 던져버리더라고요. 그곳 아래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평소에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기겁한 아빠를 향해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죠. 이 집에 당신 짐, 아니 당신 그림자 하나 들어올 공간 따위도 전혀 없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그 여자랑 갈라섰는데 어떠라고요? 당장 내려가서 짐 가지고 꺼져요.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뭐야? 난 네 아빠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나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나 있었을 것 같아? 태훈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린 당신이 우리 아빠인 거 하나도 안 달가워요. 엄마 가슴에 피멍까지 내고 떠나버린 아빠를 우리가 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가족이 무슨 물건이에요? 질리면 버리고 아쉬우면 되찾게? 가족 비한 줄 모르는 당신 같은 인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저는 그런 동생을 도와 아빠를 엘리베이터로 마구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더니 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우린 모두 깜짝 놀랐어요. 엄마, 너희들 왜 나와 있니? 뭐야, 당신이 여긴 왜 왔어? 엄마, 이딴 인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아줌마랑 이혼하고 뻔뻔하게 다시 우리랑 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이런 인간을 우리가 왜 받아줘요? 혜훈아, 더 볼 것도 없어. 그냥 빨리 경찰 불러버려. 아빠는 제 동생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아빠를 단 한 방으로 제압한 뒤 엘리베이터로 밀쳐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내 코. 엄만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아빠 이마와 코를 가격해버리셨어요. 꽤나 아팠는지 아빤 엘리베이터 안으로 나동그라졌죠. 엄만 손수 1층을 눌러주며 그런 아빠에게 짧고 굵게 말했습니다. 또 찾아오면 이번에 코가 아니라 영원히 남자굿이 못하게 해줄 거야. 우리 애들 앞에 또 한 번만 나타나면 인생 종칠 줄 알아. 그 매 한 대는 미리 주는 노잣돈이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엄마의 그런 무서운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빠 또한 당황하기 마찬가지였는지 그대로 내려간 뒤 다시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엄만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우리를 꼭 안아주시더군요. 엄마 조금 전에 무서워하는 거 티 안 났지? 이렇게 말해놨으니 그놈 2번 다시 못 찾아오겠지? 걱정 마 화정아 태훈아. 니들 아빠가 더 이상 너희들 가슴에 상처 주지 못하게 엄마가 언제까지나 지켜줄게.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리려고 했건만 엄만 그런 우리를 반대로 지켜주려고 애써 겁을 숨기고 아빠에게 맞섰던 겁니다. 그런 엄마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 저와 동생은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다행히 아빠는 그 이후
겁을 먹은 건지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했죠. 동생과 저는 취업 후 엄마에게 첫 월급을 모두 드리기로 하고 둘이 돈을 모아 엄마와 셋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살다 저는 나이 31에 증권사 직원이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어디서든 겸우 바르고 싹싹한 사람이었는데 나이 23세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는 공감대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바른 사람인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뒤 제가 아들을 낳은 뒤부터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이에 띈 고기가 왜 이렇게 안 빠져? 여보, 더럽게 그 짹짹 소리 좀 그만 내. 다른 사람들 비이상하잖아. 뭐 어때? 여기서 나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나만 편하면 그만이지. 뭐? 그게 무슨 이기적인 소리야. 그리고 내가 듣기 싫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보이시잖아. 가족끼리 뭐 어때서? 우리 엄만 이런 걸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는데 당신 참 예민하게 군다. 어이, 이봐. 여기 내 끼니 떨어졌잖아. 빨리 안 채워? 이서방, 나 불쾌한 거야 그렇다 치지만 종업원들한테 무리하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어떡하나. 제가 낸 돈에 이런 서비스 값도 포함된 거예요. 여기 잘 보일 사람 있는 것도 아닌데 저런 일꾼들한테 제 기분대로 좀 악하면 어때서요? 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남편은 처가가 편해졌는지 점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 앞에서까지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입 다 보이게 쩝쩝대고 먹기, 뻔히 엄마가 앞에 계시는데 팔꿈치를 꿰고 휴대폰 게임하면서 밥 먹기, 서비스업 종사자분들께 막대하기 등등 말입니다. 대체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나 싶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잘 보일 사람이 있을 때만 멀쩡한 척하고 평소엔 그런 대먹지 못한 모습이 본 모습이었지 않겠어요. 바보같이 전 그런 남편의 가식에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당신 제발 우리 엄마 앞에서도 그런 행동 좀 그만해. 그리고 누가 보든 말든 일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좀 하지 마. 당신이 자산 관리해주는 고객이 당신한테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아휴, 알았어. 고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기 따가워 죽겠네.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이미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마당에 남편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 처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책임이 따르는데 결혼에 대한 책임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과 정말 많이 다퉜고 남편은 고친다고 말은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점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여보, 나 나가서 혜원이 몰래 계산 좀 하고 올게. 왜? 이번엔 처남이 내는 거잖아. 걔 이번에 완전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면서 월급이 좀 적어졌잖아. 회사도 지방이라 독립해서 자취까지 하고 있고 우린 돈도 잘 버니까 이번 가족 모임 식사비는 그냥 우리가 내자. 싫어. 아무리 가족 사이여도 이런 건 정확히 해야지. 처남, 오늘 아주 잘 먹었어. 오늘은 처남이 내는 거지? 당연하죠, 매형. 뭐야, 지금 누나가 돈 내러 가려고 했던 거야? 나 괜찮아, 누나. 남편은 사정이 우리보다 좋지 않은 동생을 대신해 식사비 계산을 한 번이라도 하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더군요. 엄만 동생의 사정을 알고 항상 대신 계산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와 동생은 번갈아가며 엄마의 카드를 빼앗았어요. 엄마가 아무리 여유가 있으셨어도 자식으로서 평생 엄마의 도움만 받았으니 더 이상 엄마가 돈을 쓰시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동생과 저 남편의 생일엔 엄마가 어떻게든 밥을 사주셨는데 얄밉게도 남편은 엄마가 사주실 때마다 아주 비싼 음식들로만 고르더라고요. 장모님, 이번 제 생일 땐 초밥 오마카세 집 가면 안 돼요? 인당 20만 원 정도 하는 데인데 진짜 맛있대요. 여보, 무슨 인당 20만 원이야. 미쳤어. 왜? 장모님 3층짜리 원룸 건물도 가지고 계실 정도로 사정 넉넉하시잖아. 장모님, 안 돼요? 안 되긴 사줄게. 우리 사이가 먹고 싶다는데 그러려고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 화정아, 그냥 놔둬라.
그거 한 끼 사준다고 엄마 안 굶어주고. 엄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부동산 정보도 알아본 끝에 건물 한 채를 매매해서 월세를 받고 계셨어요. 남편은 그걸 알고 엄마에게 그런 요구를 해댄 거죠. 그래도 엄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며 저를 타이를 쳤습니다. 아마 엄마는 이혼한 자신처럼 저 또한 결혼에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싸울 일을 하나라도 더 줄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제 실망감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 그런 남편의 행동은 바로 시모에게서 나오는 거더군요. 여보, 어머님도 계신데 식탁 의자에 무릎을 세워두고 먹으면 어떡해. 얼른 내려. 애가 보고 배우겠다. 그 쩝쩝 소리 좀 제발 그만 내고 젓가락으로 반찬대도 좀 그만 뒤적거려. 예, 내버려 둬라. 애 체하겠다.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편하게 좀 먹으면 어때서 그래? 내 눈엔 예쁘기만 하구만. 밖에서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만 안 그러면 되지. 여보, 종업원 분께 계산할 때 카드 좀 손가락 사이 껴서 드리지 좀 마. 그분들이 무슨 당신 아랫사람이야? 서로 존중하고 매너를 지켜야지. 반말도 좀 하지 말고. 예, 어머마. 넌 왜 사사건건 우리 아들한테 트집질이냐? 우리가 팔아줬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우해줘야지. 아들 그렇게 준다고 결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니? 반말한다고 음식을 맛없게 내어주겠어? 우리 아들은 어디에서든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만큼 귀하게 키웠으니까. 너 지금 우리 아들을 그렇게 준 나한테까지 뭐라고 하는 모양새다? 어? 어머님, 자꾸 어머님이 이 사람을 싸고 도시니까 이 사람이 더 이러는 거잖아요. 나 귀한 줄 알면 남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법이에요. 그만 좀 해 당신. 이제 우리 어머니까지 가르치려고 들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아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못 참아. 시모는 남편이 밥상머리 예절이 없든 경우가 없든 뭐든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감싸기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을 오냐오냐 해주니 남편은 더더욱 시모를 좋아했죠. 그 집안에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은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뿐이었어요. 야, 이병수, 조용히 좀 해. 올케가 뭐 틀린 말 하는 거 하나 없는데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엄마,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야단을 쳐야지. 왜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감싸주기만 바빠요? 저건 누가 봐도 잘못되고 창피한 행동이라고요. 올케, 기분 상했지?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신우인 그런 자신의 엄마 동생을 창피하고 제게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시댁 모임에 일찍이 발길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한편 남편은 제게 굳힌다고 한 말은 전혀 지키지 않고 제가 뭐라고 하면 나중엔 삐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어린애 같아지더니 나중엔 어린 아들에게까지 유치하게 굴더라고요. 아, 진짜. 여보, 주한이 좀 어떻게 해봐. 제가 내 피규어 망가뜨렸어. 이게 얼마짜린데. 나 지금 밥하잖아. 그럼 당신이 애를 제대로 봤어야지. 그리고 애가 그걸 망가뜨렸으면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애를 잘 타일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애는 뭐 나 혼자 키워? 아, 몰라. 이 애는 이, 눈에는 눈이야.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라고. 엄마, 아빠가 내 장난감 묻었어. 뭐, 여보, 애가 뭘 몰라서 당신 걸 좀 망가뜨렸다고 애 보는 앞에서 애 장난감을 똑같이 분질러버리면 어떡해. 내가 뭐, 이게 바로 자식 교육이지. 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거. 오히려 내게 훨씬 비싼 건데 이 정도면 내가 훨씬 손해라고. 남편은 아이가 자신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자신도 아이의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아이가 투정을 부리면 그만큼 자신도 아이에게 마구 신경질을 냈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갚아줘야 인생을 깨우칠 거라면서요. 말이의 교육이지 그건 그냥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구는 유치한 행동이잖아요. 정말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만 생각하면 분노부터 유발되는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 우린 친정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붙잡고 갑자기 사정을 해대더군요. 저 장모님 가지고 계시는 건물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재산 없으세요? 그건 왜 묻나? 없으시면 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한테 자산관리 맡기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증권사에서 파는 투자 상품 중에 진짜 좋은 게 몇 개 있거든요.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 제가 장모님 노후 걱정 뚝 덜게 해드릴게요. 여보, 갑자기 엄마한테 무슨 대출이야. 그만해. 엄마 죄송해요. 아, 왜? 당신도 알잖아. 나 요새 실적 압박 때문에 회사에서 입지 진짜 안 좋은 거. 장모님, 저 요새 고객들도 많이 떨어지고 실적도 없어서 위에서 압박이 너무 심해요. 이 바닥은 다 실적 위주로 돌아가서 이대로 계속 실적 못 쌓으면 잘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통해서 투자 좀 하세요. 네? 당신 남편이 1년 넘게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화를 냈는데 더 이상 남편이 말을 못하게 엄마도 단호하게 거절하시더군요. 미안하지만 난 안 되겠네 이서봐. 물론 나도 자네 도와주고 싶지. 하지만 내가 죽기 살기로 모은 돈을 허무하게 나르기 싫래. 이미 지금도 난 노후 준비가 충분해. 자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난 특히 주식 증권 투자 같은 걸 못 믿어. 내 주위에 유독 그런 걸로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자네가 원하는 밥이라면 얼마든지 사주겠네. 그러니까 이 얘긴 그만하세. 장모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진짜 사위 이대로 망하게 두고 보실 거냐고요? 내가 이번에 투자한다고 한들 그 다음 실적은 어떻게 쌓을 땐가? 또 지인에게 부탁할 텐가? 자네가 지금 해야 할 건 나의 설득할 게 아니라 실력을 쌓는 일 같아. 기존의 고객들도 떠나가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왜 떠나가는지부터 잘 파악해보게. 엄마의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더군요. 결국 남편은 하루 종일 뚱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죠. 그날 엄마는 남편이 없을 때 따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가 이서방을 안 도와줘서 서운하니? 설마요 엄마. 오히려 엄마가 한다고 해도 제가 뜯어 말렸을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하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네가 걱정이구나. 사실 내가 주식 투자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서방 평소 행동을 보면 도저히 믿음이 가질 않았어. 그렇게 행동 거지도 경망스럽고 남의 돈 아까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자산에 책임감 있고 조심스럽게 불릴 수 있겠니? 그래서 끝까지 거절한 거니까 그런 줄 알거라. 아무리 가족이어도 돈 문제가 나쁘게 얽히면 불화의 씨앗이 되는 거야. 이미 남편은 엄마에게 신뢰를 잃었던 겁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린애처럼 그 이후로도 한동안 친정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인지 점차 다시 엄마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잘 넘어갔다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쫌스러운 남편은 그 일을 계속해서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석 달 뒤 엄마의 환갑을 맞아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뭐 중요한 날도 아닌데 굳이 이런 비싼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니? 환갑이 왜 안 중요해요. 이것도 환갑 파티 하려고 했던 거 요새 누가 환갑 파티 하냐고 엄마가 말해서 대신 여기로 온 거잖아요. 엄마, 환갑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건강하게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갑 축하드려요. 고맙다. 이서방은 요새 일이 많이 바쁘대? 그런가 봐요. 그래도 죄송했는지 엄마 환갑 선물은 자기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침 전화 오네요. 저와 동생은 엄마를 비싼 한정식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한창 일이 바쁘다며 미리 예약했던 식사에 참여를 못한다고 말하더군요. 대신 자신이 알아서 장모님께 선물을 할 테니 저에게 식사만 맛있게 사드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걸려온 남편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엄마에게 바꿔드렸어요. 장모님, 오늘 못 가서 죄송해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제가 선물은 내일 막창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고맙네 이서방. 자네도 너무 몸 상하지 않게 밥 챙겨 먹으면서 일하게.
엄만 이서방이 그래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며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은 저희 아들까지 넷이서 오붓하게 식사를 했어요. 동생이 엄마께 용돈도 드리고 저희 아들의 재롱도 지켜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보낸 선물의 정체를 들은 저는 전날과 상반되게 극심한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여보,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 엄마 가게로 죽을 보냈다며? 영수증을 보니까 10,000원짜리라던데 갑자기 웬 죽? 누가 배달시켰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했는데 당신이 보낸 거라고 먼저 전화했다며? 맞아. 내가 장모님께 선물 보내드린다고 했잖아. 뭐, 그걸 10,000원짜리 죽으로 보냈다고? 장난치는 거지? 아니, 진심인데? 장모님 이가 없어서 고기 같은 거 잘 못 드시잖아. 그래서 편하게 드시라고 보내드렸어. 당시 저희 엄만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 몇 개를 발치한 뒤 부분 틀니를 하고 생활하셨어요. 엄만 일하며 사느라 바빠서 치아 통증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방치하셨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될 줄 모르셨던 거죠.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지만 치주염 때문에 잇몸뼈가 너무 약해진 상태라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걱정돼서 치과에 따라갔던 전 의사 이야기를 듣고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에 잔소리를 엄청 했었습니다. 이가 아프면 얼른 치과에 가거나 우리한테라도 말했어야지. 참고 참다가 이게 뭐야. 아, 속상해서 진짜.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환갑 선물로 고작 죽 하나를 보내며 제게 그런 말을 해댄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벌컥 화를 냈습니다. 지역 상실증 걸렸니? 우리 엄마 그 치아라도 당신 있을 때 고기 잘 만드셨어. 비록 딱딱하고 질긴 걸 잘 못 드셨어도 부드러운 고긴 잘 만드셨다고. 게다가 꼭 선물이 음식일 필요도 없는데 어디서 그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 우리 엄마한테 당신은 생일 때마다 비싼 오마카세 같은 거 사달라고 해놓고. 아니, 당신도 알다시피 나 요새 실적이 없어서 월급도 많이 줄었잖아. 그러게 그때 장모님이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궁핍한 일이 없지 않겠어? 돈이 없으니까 아껴야지. 뭐? 이제 보니까 당신 그때 우리 엄마가 투자 안 해준 거 아직도 꽁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딴 축이나 보냈던 거지? 뭐 이런 치사한 인간이 다 있어? 선물의 가덕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아무튼 난 사이로 살돌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일해야 되니까 끊을게. 정말 뭐 이런 쪼잔한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나 때문에 왜 저런 대접을 받으셔야 하나 싶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회사를 조퇴한 후 곧장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곤 제 비상금으로 엄마에게 어울릴 만한 명품 가방을 질러버렸죠. 엄마, 이거 환갑 선물이에요. 이서방이 보낸다더니 웬 이가 왔어? 세상에,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서라,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도 그냥 받으세요. 다른 날도 아니고 환갑인데 이 정도 선물을 저도 해드릴 수 있어요. 엄마, 항상 죄송하고 사랑해요. 제 마음 아시죠? 차마 남편 이야긴 더 잊지 못하는 제 태도에 엄마는 남편의 치사한 행동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만 저를 위로하듯 자신에게 안긴 제 등을 따뜻하게 쓸어주셨죠?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남편에 대한 정이 바닥까지 떨어진 걸 느꼈어요. 한동안 남편과 말도 섞기 싫어서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어머마. 너 우리 애가 네 엄마한테 선물로 죽 하나 사보냈다고 여태 꿍에 있다며? 애가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니? 들어보니까 안 사더니 우리 아들 힘들다는데도 도와주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애가 너무 서운한 마음에 그랬다는데 나 같아도 서운했겠다. 처부모도 부모인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냐? 난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씨구나 싶어서 누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도와줬을 거다. 그럼 어머님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 노후 자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저희 엄마의 결정이 지금도 현명하게 그지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머님, 자식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잘난 자식이 될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달라요. 어머님이 지금 제 남편한테 하고 계신 행동은 돈만 낼 뿐이라고요. 뭐야? 너 지금 감히 시애미한테 말 대꾸 하는 거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어머님, 저도 제 편 들어줄 엄마 있거든요. 제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전화밖에 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만 끊어주세요. 제가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아직도 엄마 품을 못 벗어난 어린애랑 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남편과 대화는 다시 하게 됐지만 우리 사이엔 점점 더 두꺼운 벽이 쳐져갔어요. 그리고 엄마의 환갑이 있던 다음 달의 시모 생신에 남편과 저의 관계는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생신 일주일 전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시내에 있는 한우집 알지? 우리 엄마 생신에 거기 예약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한우? 우리 엄마 환갑엔 10,000원짜리 죽 사드리고 환갑도 아닌 매년 돌아오는 당신 어머니 생신엔 한우를 사드리겠다고? 거기 쥐꼬리만큼 나오는 1인분에 50,000원도 넘어가는 집 아니야? 아직도 그때 얘기야? 아우 질린다 주여. 당신 그 뒤로 멋대로 장모님께 비싼 가방 사드렸다며. 그거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비록 가격은 저렴하지만 장모님한테 딱 맞는 선물을 고민해서 사드린 거야. 그러니까 소고기랑 별개로 당신도 우리 어머니 선물 따로 준비해야 돼. 그래야 공평하지. 알았지? 뭐 나도 10,000원짜리 죽 사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유치하게 이럴래? 우리 어머니 이 튼튼하셔. 죽 드실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 몇 달 전에 승진도 했잖아. 아유 쪼잔하게 이러지 좀 말자. 당신도 알지?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야 집에서 쉬시는 거. 우리 어머니보다 어린 장모님은 지금도 돈 잘 버시고 재산도 넉넉하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선물이라도 제대로 해드려야지. 남편은 뻔뻔하게도 대놓고 저희 엄마와 시모를 차별하더라고요. 게다가 저에게 당당히 따로 선물까지 준비하라는데 뭐 이렇게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단번에 싫다고 거절하려고 했던 전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래 알았어. 해드릴게. 당신 말대로 선물을 제대로 해드려야지. 역시 그렇게 나와야지. 시어머니 고생은 며느리가 알아주는 거라니까. 장모님께 드렸던 명품 같은 거면 딱 좋겠다. 저는 남편의 헛소리 무시한 채 시모의 생일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벼르고 별렀던 그날이 다가왔죠. 저는 준비한 선물이 든 선물 상자를 들고 한우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아, 뭐야. 이 고긴 기름기가 적어 보이네. 그럼 이거 먹을까? 아유, 찌개 두분 또 왜 이렇게 없어? 바닥엔 있나? 저는 일부러 남편의 평소 행동을 따라했어요. 물론 종업원 분들께 함부로 굴던 행동을 빼고 말이죠. 일부러 다리 한쪽을 의자 위로 올려 세우고 발바닥을 벅벅 긁은 손으로 다 같이 먹는 상추를 뒤적거렸습니다. 게다가 공룡으로 나온 된장찌개를 밥풀 범벅이 된 숟가락으로 뒤적거렸고 불판에 올려진 소고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리곤 휴대폰으로 소리를 크게 키운 뒤 딸깔대며 동영상을 시청했죠. 처음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던 시모는 이내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너 아까부터 예의 없게 뭐하니? 허럽게 이거저거 뒤적거리고 식사 자세도 엉망이고 시애미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휴대폰에만 코를 박고 뭐하고 있는 거야? 왜요? 밥 먹을 땐 편하게 먹어야 하는 거라면서요. 평소에 어머님이 괜찮다고 했던 어머님 아들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데 뭐 문제 있나요? 뭐? 그거랑 같니? 난 그 어렵다는 시애미야. 너나 무시해? 저희 남편 저희 엄마 앞에서 도하면 도했지 돌아진 않아요. 그럼 사위인 이 사람도 저희 엄마를 무시한 건가요? 어머님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여태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틀린 거 하나 없는 제 말에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진 시무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웃기지 않나요? 자기는 되고 저는 안 되는 행동이 어디 있답니까?
신우인 그제야 제 행동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몰래 피식 웃더라고요. 어린 아들을 제외하면 그곳의 유일한 제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챙겨갔던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 꼭 명품으로 생신 선물을 사라고 해서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저희 엄마 환갑 선물 챙겨준 것처럼요. 명품이라고? 시모는 제 말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더군요. 하지만 명품이라는 유혹을 참기 쉽지 않았는지 약간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상자를 열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상자 속 내용물을 본 시모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고 말았습니다. 뭐야, 육포? 그건 바로 제가 인터넷에 명품 육포라고 검색해서 산 육포였어요. 그것도 상자째가 아닌 한랑 한 봉지 말이죠. 저는 그 육포를 싸구려 상자에 넣어 시모에게 준 겁니다. 저는 황당한 표정의 시모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네, 나름대로 명품 육포 찾아서 드린 거예요. 명품 맞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장난하니? 그리고 이 아래 종이는 뭐야? 아, 그게 진짜 메인 선물인데 얼른 읽어보세요. 당신도 읽어봐. 그들은 상자 아래에 깔린 종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이제 흑빛으로 변해버렸죠.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거든요. 어멈, 너 진짜 누구야 골리니? 아니요. 어머님은 항상 제가 잘못했고 제가 남편을 무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어머님 아들, 더 이상 제가 무시할 수 없도록 그냥 이혼해 주려고요. 이게 제 두 번째 선물이에요. 당신 도가 너무 지나치잖아. 갑자기 이혼장은 뭐고 육포는 뜬금없이 또 뭐야?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당신에게 남은 내 정이 바닥을 드러낸 거지. 당신 말대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것처럼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뭐가 있나 고민하다가 어머님이 유독 건치신 게 생각났지 뭐야? 그래서 우리 엄마랑 달리 오래오래 그 건치 유지하시라는 깊은 뜻을 담아서 선물해드린 거야. 근데 당신이 유독 뭐든 똑같이 갚아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 당신 성향을 배려해서 나도 택배로 온 육포 세트 중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선물한 딱 10,000원어치 정도만 담아왔어.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거 드시고 오래오래 건치로 사세요. 아셨죠? 네, 참 어이가 없어서. 너 우리 아들 이렇게 엿먹이는 거니?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너 몰래 그동안 상여금이니 보너스니 하면서 나한테 돈 보내주고 월급 액수 너한테 거짓말하고 뒤로 나 챙겨준 것 때문에 그러니? 네 엄마는 안 챙겨줬다고? 네 엄만 돈 많다며? 어떻게 사정이 다른데 다 똑같이 해주려고 해? 세상살이 뭐든 그렇게 딱딱 나누는 거 아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얼른 이 이혼서를 찢어버려. 그런데 황당하게도 시모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줄줄이 내뱉더군요. 그리곤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며 자신에게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 남편을 보고 그제야 제가 그 사실들을 몰랐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아유, 제가 이혼할 사유 하나 여기서 더 얻어가네요.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맨날 비싼 밥만 얻어먹고 우리가 살 땐 삼겹살 백숙도 아닌 삼계탕 이런 것만 사드리더니 어머님한텐 아주 극심한 효자가 따로 없었네요. 당신 앞으로 나한테 숨길 필요 없이 마음껏 당신 엄마한테 잘해드려. 이혼만 하면 다 해결되겠네. 그럼 어머님, 저는 가볼 테니까 육포 맛있게 드세요. 이게 정말 끝까지 누굴 놀려? 나 안 먹는다. 가져가.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래요? 그럼 가져가서 전화 먹죠 뭐. 여보, 난 이만 우리 아들이랑 가볼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거리가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유치하게나마 꼭 갚아주고 싶었거든. 이제 내 용문 끝났어. 그러니까 당신 얼른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당신이 다 맞다건 당신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아. 알았지? 아, 집은 우리 엄마가 구해주신 전셋집이니까 당신의 집만 사서 나가면 돼. 누군가는 제게 꼭 똑같이 행동해야만 했냐고 타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당한 건 참더라도 남편이 저희 엄마를 무시했던 행동만큼은 딱 한 번만이라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신우이에겐 죄송하다는 눈빛을 한 번 보내고 말이죠. 그러자 우리의 뒤를 남편이 헐레벌떡 뒤따라오더군요. 야, 쥐맞아. 너 진짜 유치하게 이럴 거야?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해. 이혼할 때 하더라도 사과하라고? 그놈은 끝까지 제게 잘못을 빌긴커녕 큰 소리를 쳐대더군요. 저는 한숨을 푹 쉰 뒤 가방에서 유포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봉지에서 꺼낸 유포를 마구 달려오던 남편의 입에 그대로 쑤셔 넣어버렸어요. 얘 뭐하는 짓이야? 뭐라고? 뭐라는지 잘 안 들리네. 근데 들을 필요도 없는 말 같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입안에 든 육포처럼 아주 잘근잘근 씹어버릴 거니까. 바람 피고 손찌검 하는 남편들은 최악이지만 가족에게 쫌스럽게 구는 당신도 마찬가지로 최악이었어. 당신 자식 앞에서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간 언젠가 큰 코 다칠 거야. 난 당신 참아줄 만큼 참았고 그동안 당신이 한 짓거리에 대한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내가 이길 거니까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우리 아들 양육권도 넘기란 소리야. 잠시 당신한테 낭비한 인생 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나 앞으로 우리 엄마랑 우리 주한이한테만 잘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 알았어? 저는 말을 마친 뒤 뭐라고 더 말을 하려는 남편의 입으로 유포를 더 깊숙이 쑤셔 넣어 주었어요. 그리곤 겁먹은 5살 아들에게 사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죠. 집으로 오는 길에 전에 신우이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사돈 어른 환갑 얘기 방금 나도 들었어. 아이고 올게 더 많이 속상했겠다. 이혼 선언 시원하게 잘했어. 그동안 도움이 많이 못 돼줘서 미안해. 올케, 올케는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어디서든 행복하게 잘 살아. 알았지? 형님도요. 그래도 시집 와서 형님이랑 있던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좋았네요.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끝내서 죄송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형님. 저는 그날 저녁 다음 날까지 짐 싸서 나가라는 문자를 남편에게 남겨놓은 뒤 아이와 며칠 동안 지내기 위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엄마 집이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 저는 그곳에서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회사에 출퇴근을 했죠. 엄만 결국 이혼을 결심한 딸을 끌어안고 흐느끼셨어요. 딸은 엄마 팔잘 닮는다는데 네가 괜히 내 팔잘 닮아서 이혼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가 보는 눈이 더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놈인 줄 진즉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반대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에이,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걸 엄마가 왜 후회해요. 엄마, 비록 힘겨운 시간이긴 했지만 저는 결혼했던 거 후회 안 해요.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엄마 팔자가 어때서요. 나도 엄마 팔자 닮아서 나중에 꼭 건물주 되면 좋겠다. 이혼에 대한 엄마의 상처를 알기에 저는 엄마 앞에서 절대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씩씩한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뒤 집에 가보니 그놈은 자기 짐을 싹 떼갔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 5년 만에 그놈과 협의 이혼을 했고 아이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행여나 그놈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자식에게도 그렇게 좀스러웠던 인간이라 역시나 아이를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놈은 제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썼죠. 그렇게 이혼을 한 뒤 전세 계약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남편이란 두 인간에게 질릴 대로 질려 더 이상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거든요. 남자라는 존재에 이골이 나서 더 이상 재혼하지 않고 평생 엄마와 살고 싶었죠. 그리고 이혼한 지 1년 뒤엔 엄마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뭐 불편한 데는 없어요? 너무 좋다 얘. 완전 천국이야. 그래, 얘가 건강하다는 건 이런 느낌이었어. 고맙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엄만 드디어 부분 틀니를 빼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엄마처럼 잇몸뼈가 약한 사람에게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진 겁니다. 엄만 골 이식 수술을 통해 부족한 잇몸뼈를 보충할 수 있었고 몇 개월 뒤 임플란트를 하신 거예요. 총 비용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지만 저는 금액 때문에 망설이는 엄마 대신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전부 대드렸죠. 괜찮다고 했건만 제 동생도 기꺼이 돈을 보태더라고요. 지금 엄마의 치아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엄만 더없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한 지 2년 뒤 동생이 착한 올케와 결혼까지 하며 우린 더없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때마침 저도 할 말이 있던 때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당신 전화 잘했네. 당신 왜 저번 달 양육비 안 보냈어? 그게 사실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했어요, 뭐. 나 사실 몇 달 전에 결국 실적 문제로 아주 먼 지방으로 좌천당했어. 어떻게든 서울에 남아있으려고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끌어들였는데 전부 망하고 나머지 고객들도 거의 대부분 떠나버렸어. 우리 누나 작년에 결혼했거든? 그래서 매형을 좀 내 고객으로 영입하게 설득해달라니까 아예 나랑 어머니랑 인연을 끊어버리더라. 어머니 나 때문에 집도 날리고 지금 나랑 여기서 방 2칸짜리 낡은 전셋집에서 살고 계셔. 근데 여기선 고객 영업이 더 힘들어서 실적 올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 당신은 장모님이랑 사니까 여유가 좀 있잖아. 나 양육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한 5월에 10만 원씩만 주면 안 돼? 지금 장난쳐? 우리 엄마 돈 엄마 돈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애 아빠며 책임지고 양육비 보내.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든 뭘 하든 당신 생활비는 알아서 하고. 당시 지난 2년 동안 우리 주한이 안부라도 한번 물었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당신이나 내 아빠처럼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꼭 지게 해야 돼. 요새 양육비 제대로 안 보내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 알지? 나랑 끝까지 해보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명심해. 그럼 여보, 차라리 우리 다시 합칠래? 그럼 양육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벌이 합치면 지금 새말고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버 좀 하지 마. 기본 월급이 있을 텐데 새말고는 무슨. 그딴 동전부 작전 하나도 성 없거든? 그리고 합치다니 내가 미쳤니? 참 당신이나 내 아빠란 인간이나 버린 가족을 보험 삼는다는 한심한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 이미 비행기는 떠났고 스스로의 손으로 가족을 버린 건 당신 자신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자식을 아주 잘 키운 당신 엄마랑 같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 그게 그놈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뒤 그놈은 딱 한 달 더 양육비를 밀리더니 그 뒤론 따박따박 잘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껏 말이죠. 애를 보여달라고 말하면 보여주긴 할 텐데 그런 요구도 없는 걸 보니 그놈 또한 제 아빠라는 사람처럼 아빠로서의 자격은 꽝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 해악만 끼치던 그놈을 싹 잊고 저를 위해 헌신하며 사셨던 엄마와 앞으로 제가 헌신하며 키울 우리 아들만 잘 챙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 제 아빠란 사람이나 전 남편처럼 처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부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운의 창피해서 어디 말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늘은 엄마랑 저녁에 맥주나 한잔하며 튼튼한 치아로 유포나 열심히 씹어봐야겠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